예, 안녕하세요. 피아짱입니다. 다음은 5번 특정 IT 기술 활용 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추가된 분야로서 5.7의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부분입니다. 지리면 코드로서는 5.7.1의 개인정보 학습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적법 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요 점검 사항으로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경우 수집 출처별로 어떤 적법한 채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준수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로는 AI 학습 및 개발에 이용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고지하고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세 번째로는 정보 주체한테 입력하는 프롬프트 등이 개인정보 학습에 활용되는 경우에 정보 주체에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후적 동의 거부권을 갖다가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네 번째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웹스크래핑을 통해서 AI 학습 목적으로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익을 적법한 근거로 하고자 할 경우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을 적법 요건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추가적 이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된다는 부분. 그 추가적인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네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 내 이용이 되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비춰볼 때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없으면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감형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다가 공개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갖다 점검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오른쪽을 보시면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AI 학습 목적으로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익을 적법 근거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이익 형량 등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갖다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목적의 정당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면인식 DB와 결합해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및 감시 목적으로 AI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사이버 공격, 개인 사칭 사기 등을 목적으로 AI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합법적인 이익으로서 AI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상 이익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 등 다양한 층위의 이익을 포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AI 학습에 특정 개인정보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서 인종, 종교, 지역, 상업,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인 예측값이 생성되지 않도록 AI 생성물의 결과물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서 기술의 독점을 방지하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게 사회적 이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처리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 권리에 우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상당성, 합리성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성으로 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언어 발휘 구조는 맥락을 묘사하여 정확한 예측을 측정하는 LLM 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학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해 의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엘에멘트 AI 개발 서비스를 위해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요. AI의 구체적인 목적, 용도, 맥락 등을 고려해서 좀 개발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당성과 합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진단 보조 AI를 개발을 할 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이런 부분들은 AI 개발과 이제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성이나 합리성과 좀 연관지어서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정보 주체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정보 주체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상관관계 부분들 총 5가지로 좀 나타내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민감성이 높은수록 그 정보 주체에 대한 보호 법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보호 법익이라는 거는 그 정보 주체의 보호받는 법의 이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감 정도가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어떻게든 정보 주체에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개의 대상 범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개 대상이 일정 관계에 있는 제3자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 주체의 보호 법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누군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 자체가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보호 법익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정보에 대한 추론, 프로파일링을 위한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정보 주체의 예견 가능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당초 공개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주체, 개인정보의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 주체의 그 권리 보장 방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 주체 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출처 등에 대해서 통지, 열람, 삭제 등의 법령에 따른 권리 보장이 불충분한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익 형량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 주체의 권리에 우선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AI 이제 학습하고 이제 토크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노출이라든가 개인정보 식별 위험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긴 한데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뭐 마스킹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개인정보의 뭐 주민번호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화번호 아니면은 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제 필터링 되고 전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재식별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